요새 월가와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비상장 시장까지 다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AI 버블입니다. AI 버블. 되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인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샘 알트맨이 AI 버블을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론 해가지고 뭐 MIT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샘 알트맨의 전체 전문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뒤 문장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MIT 리포트를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버블이라는 키워드가 왜 자극적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히트맵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쵸.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히트맵입니다. 요런 맵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구글 창이나 네이버 창에 스탁 히트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총 가치가 바로 저 면적이에요. 저 부동산이 지금 삼성이 제일 크잖아요. 저 크기가 결국에 삼성전자의 시총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0.14% 지금 오르고 있다.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AI와 관련 없이 지금 부동산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크놀로지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히트맵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주 강하게 부동산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전체 히트맵에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중요하게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테마가 AI이긴 한데요. 지금 AI 버블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블이네 하고선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유동적으로 이렇게 막 그 낙폭이 큰 경우에는 덤머니라고 합니다. 약간은 조금은 멍청한 돈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월가에서는 그걸 덤머니라고 하는데요. 그 덤머니냐 스마트머니냐는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AI 버블을 기사를 만들게 된 경위인 가장 큰 경위인 MIT 리포트랑 샘 알트맨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샘 알트맨 기사 이미지를 그걸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맨 나온 거. 예. 네, 요걸 보시면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샘 알트맨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AI 버블은 지금 현재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 앞뒤 전후 문장들을 보면은요. 4-5명 되는 회사, 12명, 13명 되는 회사들이 AI 기술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밸류를 시장에 요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나 아니면은 아주 첨예한 철저한 평가 없이 그 기업에 대해서 AI라는 이름만으로 너무 큰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앞뒤 문장을 보면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 메타 경쟁사죠. 오픈 AI 경쟁사인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원오프로 5조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렉산더 왕이라는 분한테 뭐 몇백억, 몇천억을 이렇게 보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지금 팀원 구성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레시피 AI 레시피용으로 굉장히 큰 연봉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꼬집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중에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 더 이상 하이어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전문을 또 살펴보면은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은 굉장히 슈퍼스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꾸리는 것을 완료했다라는 기사거든요. 그거를 미디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이어하지 않겠다라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으로 좀 피보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AI 버블론이다라는 테마로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반증이 뭐냐면요. 실제로 2일 전, 3일 전쯤에 AI 전문가인 노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왕성해질 경우에 현재 AI가 실제로 인간의 감성과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2, 3일 전에 했거든요. 그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아직도 헤드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AI 버블론의 어떤 백업 데이터로 쓰이는 것이 MIT 리포트인데요. MIT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네. Gen AI Divide 리포트인데요. MIT에서 쓴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게 뭐 그렇게 아주 방대한 리포트도 아닙니다. 한 28페이지, 30페이지 되기 때문에 저도 면밀히 이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실제 AIX라고 해서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했을 때 성과에 미치는 AI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 성과를 AI가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전체 100%라고 보면은 95% 정도가 실패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MIT 리포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빅테크들이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성과로 귀결된 경우가 95%가 아니고 5% 정도밖에 없고 95%는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 리포트에서 이유인 즉슨 이 리포트 때문에 뭐 팔란티어 뭐 난리 나고 미국 아까 보셨죠? 미국 전체 주식 시장에 AI 관련된 주식들이 낙폭이 굉장히 큰 하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MIT 리포트의 그 원인, 95%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학습 격차, 그 조직 내 학습 격차라는 얘기가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식, 그리고 관료적 프로세스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기업의 AIX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팔란티어에는 Forward Deployed Engineer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파견돼서 실제 전에 많이 거론되던 이슈들이 아닌 새로운 이슈들, 아주 큰 이슈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말 우리가 기업의 맥킨지 컨설턴트들이 들어가듯이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AI 코파일럿을 모든 전 직원에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AI 특정 솔루션들을 서브스크립션을 구독해서 모든 전 직원들을 활용하게 한다든지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을 차용하게 되면 정말 쓸 사람만 쓰거든요. 국내 금융권이나 제조, 리테일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나눠주면은 뭐 한두 달 지나도 10% 이상 쓰질 않아요. 예, 본인들이 원래 쓰던 AI들을 쓰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써준 이제 구독해준 그런 AI를 쓸 때는 사실은 10%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30% 이상 쓰게 하는 것은 실제 엄청난 그 자체가 변화관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5% 이상에서 성과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에 가깝다라고 AI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버블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 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 혹은 아니면은 실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전문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욕 시장에서는 바로 이 다운턴이 해소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AI 버블에 대한 뭐 우려를 엔비디아 실적으로 뭐 만회하겠다, 뭐 이런 만회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많이 하는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기사를 볼 때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맨의 기사에 뒤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MIT 리포트에 따르면 95%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뒤의 이야기들 실제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전달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